안녕하세요. 홍보이 별사입니다. 특허법원 판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자 입장에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아주 시사하는 점이 많아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이 상표, 메뚜기표, 이렇게, 뭐죠? 벼 이삭에 어떻게 두 개 돼 있고 메뚜기가 있고 위에 메뚜기 표로 되어 있는 이 표장인데 이게 등록됐습니다. 등록이 오래전에 됐어요. 1991년에 등록된 오래된 상표죠. 약 한 30년 된 상표인데 갱신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갱신출을 두 번 했는데 상표권입니다. 이 표장은 지금 권리범의 소극적 권리범의 확인 심판 청구인의 표장인데요. 청작골 되어 있고 동그라미 안에 메뚜기 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장이 등록된 이 표장, 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특허 심판을 제기했는데 특허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걸 특허법원에서는 심결 취소 소송을 한 거죠. 심결 취소를 한 거죠. 자, 특허 심판원이 2018 12월 5일 2018당 23669 사건에 관한 한 심결을 취소한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 표장이 이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심결을 내리겠죠. 그런데 이게 시사할 점이 많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아는데 결국은 메뚜기라는 요 문자 여기서 메뚜기가 있죠. 식별력이 있을 것인가 여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쌀에 대해서 메뚜기는 식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보면은 쌀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메뚜기는 식별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1991년 정도라면 30년 전이라면 분명히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되었는데 문제는 2018년 이제 심결을 내릴 때쯤 2018년 12월 5일 이때쯤에는 식별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심결 판단 기준은 심결일이죠. 2018년 12월 5일 1991년도 이때 등록받을 때는 식별력이 있었으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할 때 이 메뚜기는 식별력이 없는데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30년 지나서 식별력이 사라졌는데 그럼 이 권리자는 그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메뚜기가 들어가 있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표를 쌀에다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권리를 행사해서 이게 식별력이 없는 상태로 되지 않도록 업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어. 관련 사람들이 모두 다 메뚜기와 관련된 쌀에다가 메뚜기를 표시해서 사용할 경우 식별력이 상실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정상품은 쌀 이런 종류 곡물들입니다. 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확인 상표와 요거와 이 사건 등록 상표 표장 이거죠. 메뚜기 부분에 공통되는데 메뚜기 쌀은 쌀의 상품에 관하여 관용되는 상표에 해당하거나 쌀을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확인 대상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2호 또는 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 입장에서는 메뚜기는 식별력이 없다. 그래서 권리범위에
여부를 여부가 되지 않고 메뚜기 이외의 것을 비교하면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심리한 다음에 2018년 11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 유사하므로 원고가 확인 대상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즉 메뚜기가 식별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특허심판은 받아들이지 않고 메뚜기의 식별력이 있어서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했다 이야기죠. 자, 이래 보면은 결과적으로 확인 대상 공통된 부분 메뚜기 쌀 또는 메뚜기인데, 쌀에 관하여 관용 상표이거나 상표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 상표고 확인 대상 상표 공통된 메뚜기 부분은 여부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고 및 원고 보조 참가들. 그러니까 메뚜기를 사용하는 쌀에다가 그러니까 메뚜기가 산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 농약을 안 쳤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썼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메뚜기가 쌀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해봐야 암시 또는 뭐 임의 선택 표장 정도 돼서 식별력이 강하다 봅니다. 만약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은. 네. 그래서 원고 보조 참가는 사실 메뚜기는 식별력이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는 메뚜기 쌀은 쌀에 관하여 관용할 상표가 아니고 메뚜기가 서로 공통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고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에 속한다. 피고는 이제 상표권자죠. 상표권자는 메뚜기 부분에 식별력이 있어서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심결은 정당하다. 심결은 이제 원래 피고 편을 들어줬죠. 심결은. 자,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특허 법원입니다. 이제 문자와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 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칭호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여부가 있을 경우 원래는 전체 관찰이나 여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대법원 판례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대법원 판례, 판단하기 앞서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제 쭉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요 보면은 결합 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여부로 가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추론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별력 여부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식별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등록 또는 추론 공고된 상표의 수나 추론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 상품과의 관계,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정,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 이건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이미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건 경우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메뚜기 쌀이라는 용어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되기 전인 1990년 무렵부터 경남 산청 지역에서 무농약 친환경 농법에 의해 생산된 쌀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에 대한 수요가 커져 더 많은 쌀 산지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일 현재입니다. 중요한 게 판결 심결일 현재. 아마 1990년 무렵 한 곳 정도가 사용했다 그러면은 아마 특정인의 출처로서 식별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문제는 심결일 현재. 심결일은 언제입니까? 2018년 12월이죠. 심결일 현재 전남 L군의 N면 인근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는 원고 외에도 경남 지역에서 산청, 차왕면, 오부면, 김해, 사천, 함양,
함안군, 하동, 거창, 밀양, 합천,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산 금정구, 창원시 북대산면, 경북지역에서는 의령군, 가래면 쭉쭉 있죠. 계속 예,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충북지역, 전북지역, 강원지역, 경기도에서 친환경쌀을 메뚜기쌀로 호칭하고 있다는 이 사건 심결일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메뚜기쌀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메뚜기살에 대한 신문보도 역시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근데 신문보도 이어지는 것을 상표권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해당 신문사에다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아무튼 보도 건수가 수백여 건에 이른다. 이들 기사에서 메뚜기살이라는 용어를 특정인 출처 표시가 아닌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쌀을 지칭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걸 봤을 때 이 판결의 결론은 메뚜기가 결국 이 사건 심결일 시점에는 식별력이 상실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보도될 때 상표권자는 자기의 어떤 그 브랜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표시 안 되고 그냥 어떤 식별력 없는,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법이라든가 어떤 그 기술적 표장으로서 어떤 신문에서 사용할 경우 어떤 항의를 한다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 판사님도 신문 보도에서 수백 건 이른 부분도 메뚜기살이 심결일 시점에서 식별력이 없다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했거든요. 네. 자, 1번은 이거죠. 1번은 지금 심결일 시점에서 전국 지역에서 쌀을 할 때 친환경 쌀을 메뚜기 쌀로 하고 있고, 또 신문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쌀을 심결일 시점에 수백여 건의 신문 기사가 있고, 자, 또 중요합니다. 3번은 피고는 위와 같이 메뚜기 쌀이 친환경 농법에 의해 생산된 쌀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기초한 권리 행사나 상표 식별력 저하를 막기 위한 상표 관리를 하지 않다가, 즉 피고는 지금 상표 관리, 식별력 저하를 위한 상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사건 심판 청구일 무렵인 2018년 7월 이후에야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자, 등록일이 언제입니까? 1991년이죠. 1991년. 그러니까 한 26년 지났어야 이제 상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얘기죠. 자, 관리 시점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신문도 나오고 전국에서 지금 메뚜기가 포함된 쌀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상당히 지금 자신의 상표권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 얘기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전남 L군에서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 포대에 확인 대상 상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원고는 이제 지금 상표권자는 아닙니다. 이 사건 심결, 권리범위학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고, 또 심결에서 져서 지금 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게 원고입니다. 상표권자는 아닙니다. 2007년부터 사용했죠. 지금 18년이니까 한 11년 사용했네요. 예.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 포대에 확인 대상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인 2000년 초경부터 사진 N과 같은 메뚜기 쌀 부분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표장을 사용했다. 2000년부터도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원고도 사용한 지는 꽤 됐네요. 메뚜기 쌀을 판매하는 영농조합들에서는 쌀 상품을 메뚜기 쌀만 표장하는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고, 여기에 주로 지명이나 그 외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부기하여 출처 표시에 사용하고 있다. 자, 메뚜기살을 표시할 때 여기 보니까 정자표 메뚜기살 이렇게 식별력 있는 다른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철원 5대 부드러운 현미 쌀. 이거 메뚜기는 없는데. 예. 자, 주로 지명이나 그 외 식별력 강한 부분을 부기하여 출처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 자, 원고도 확인 대상 상표와 같이 메뚜기살 부분에 M 부분을 변기한 것은 상표로 사용하고 부기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고, N 부분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냐, 지금 N 부분은, 자, 앞으로 N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청자골입니다. 청자골, 메뚜기살 위에 청자골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원고도 M 부분을, 청자골 부분을 변기한 것은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고, 피고 역시 쌀 포장에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위 사진 나타낸 바와 같이 포장 윗부분에 여러 개의 표장과 나란하게 적게 표기되어 있고 오히려 수요자들이 눈에 띄기 쉬운 부분에는 철원 5대 이거 피고가 사용하는 모양인데요. 피고가 윗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밑 아랫부분이나 딴 데는 저기 뭐 메뚜기 살 표인데 그건 작게 쓰고 크게는 오히려 수요자 눈에 띄기 쉬운 부분에는 철원 5대 부드러운 현미로 만든 살 문헌을 표기하였다. 자, 그래서 표장이 상표가 식별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좀 크게 써야 됩니다. 예, 그게 상표로 알아들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뭐 찍으면은 수요자 눈에 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그걸 보고 상표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등록 상표권자가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안 그러면은 그 부분을 상표로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 예, 뭐 그런 부분입니다. 쌀 상품에 관하여 표장에 메뚜기가 포함된 산청 메뚜기, 메뚜기가 뛰노는 철, 맛살 이런 같은 상표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상표 등록되게 됐다. 등록된 얘들도 증거로 삼고 있죠. 식별력 저하에. 자, 이제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증거가 어떤 증거입니까? 자, 요약해보면 일단 메뚜기 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심결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쌀 재배지에서 친환경을 의미하는 또 신문 보도도 이 사건 심결 이전에 수백 건이 있고 메뚜기 살이 뭐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쌀로 칭하기 위해서 메뚜기 살을 신문에 사용하고 있고 특정인의 출처가 아닌 메뚜기 부분이 피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상표권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일 무렵까지 2018년 7월까지 또 메뚜기 살 원고는 이제 권리법인 심판 청구인이죠. 심판 청구인은 또 2000년 초경부터 정자표 메뚜기 살 부분을 포함된 사용하고 있고 또 피고 자체도 상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표인 위에 그 메뚜기 표 그 부분은 작게 하고 철원 5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등록된 실제로 메뚜기가 포함돼서 등록된 것도 여러 개 있고 자 그래서 위 사실들 증거들을 전체 취지를 종합해보면 변론의 위 사실관계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수십여 곳의 쌀 재배 산지에서 메뚜기 쌀을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그 외 식별력이 강한 문헌을 붙여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뭐 식별력인 다른 문헌을 부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쌀 포장에 작게 표기한 반면 등록상표는 쌀 포장의 메뚜기 부분은 작게 표기했다는 이야기죠. 철원 5대와 같은 문헌을 수요자의 눈에 두드러지도록 사용하고 있는 사용 실태를 비추어 보면 쌀 상품에 관한 메뚜기는 식별력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 이 사건 심결일까지 보도된 수백여 건의 신문기사에서 메뚜기 쌀이라는 용어를 특정인의 출처 표시가 아닌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을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점, 쌀 상품에 대하여 메뚜기라는 문헌이 포함된 표장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1992년 9월부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상표 관리를 시작한 2018년 하반기까지 26년의 긴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기간 동안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을 메뚜기 쌀로 지칭하는 쌀 재배 산지가 계속 늘어나 전국적으로 분포하기 이르렀고 신문보도 역시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피고는 2018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행사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쌀 상품에 관한 메뚜기라는 용어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출처 표시 기능하기에는 그 식별이 미약하다 봄에 타당하다. 즉 메뚜기가 식별력을 상실한 거죠. 위에 종합된 어떤 겁니까?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신문에도 나왔는데도
나왔고 26년 긴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다가 지금에서 권리 이제 행사하고 있고 또 메뚜기가 포함된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여러 건. 그래서 이 사건 심결일 시점에는 메뚜기가 출처 표시 기능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보험이 상당하다. 그래서 메뚜기 부분은 여부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보면은 요 메뚜기가 여부가 될 수 없다는 삭제하고 서로 비교하라 이야기예요. 예. 여부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상표를 비교하면은 나와 있네요. 비교를 하면은 확인 대상 상표를 구성한 N 부분의 청자골은 원고가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전남 L군 일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고려시대 청자의 산지에서 비롯된 용어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한 지적 명칭으로 인식될지 여부는 변론하고 적어도 이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식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메뚜기 살보다는 확인 대상 상표에서 메뚜기 살보다는 이 부분 청자골이 더 식별력이 크다. 따라서 확인 대상 상표는 뭐 메뚜기 살, 뭐 메뚜기, 뭐 인식되어 N에서 생산된 살과 같은 관념을 가질 것을 보인다. 청자골에서. 반면 이 사건 등록 상표는 메뚜기표 또는 메뚜기로 인식될 것이므로 자 확인 대상 상표는 확인 대상 상표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군요. 확인 대상 상표에서는 메뚜기, 심결일 시점에서 이 확인 대상 메뚜기는 식별력이 없는데 문제는 이 사건 등록 상표는 메뚜기는 식별력을 인정하네요. 예. 왜냐면 등록 상표 그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부는 메뚜기고 여부는 메뚜기가 아니라 얘기예요. 청자골이라는 이야기죠. 메뚜기와 청자골을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건 등록 시점에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메뚜기는 인정하고 뭔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메뚜기 요거의 식별력은 인정합니다. 왜? 등록 시점의 판단이니까. 근데 확인 대상 상표의 권리법상 심판의 판결 심결일인데 확인 대상 상표의 여부는 청자골이라는 거죠. 청자골. 이때의 메뚜기는 식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 확인 대상 심결일 시점에. 자, 이게 결론입니다. 확인 대상 상표에는 N 청자골 식별력이 있고 메뚜기는 식별력이 없다. 이 사건 등록 상표 메뚜기표는 메뚜기로 인식돼서 메뚜기의 식별력이 있다. 그래서 메뚜기와 N을 청자골과 메뚜기를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둘을 여부를 관찰해보면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서로 혼동할, 야기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로 유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표장면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여부를 서로 다르게 보내요. 식별력이 상실해가지고. 네. 식별력이 상실해서 여부로 인정 안 해버리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메뚜기가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여부는 관계없이 그냥 식별력이 상실돼서 여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네요. 맞죠? 심결일 시점에서 메뚜기는 상표권은 등록 시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상표권이 1991년 2년도에 등록됐기 때문에 그 시점의 판단으로서는 부인할 수 없죠. 등록됐을 때. 예. 그런데 그래서 메뚜기표에서 이 메뚜기는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식별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등록 때의 기준이니까 이 상표의 권리는. 근데 확인 대상 할 때는 권리법상 심판할 때는 이걸 이 시점에 확인 대상, 권리법상 심판, 심결일 시점을 판단해서 메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확인 대상 상표에서는 메뚜기는 식별력 없다 그래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식별력 있는 건 청자골이라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부가 청자골이에요, 여기는. 청자골. 여기 여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심결일 시점에 식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자골과 메뚜기를 비교한다 얘기지. 여부. 여기서 여부는 청자골, 여기서 여부는 메뚜기표. 그러니까 뭐 품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 메뚜기가 품질을 보통 사용하는지 이런 걸 할 것 없이 여부 관찰을 하니까 표장 유사하지 않다. 여부 관찰은 표장 유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권리범위 한신판에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표권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유명해져 가지고 여기저기 사용되고 또 이렇게 소비자들이 사용되는 것을 신문에 사용되고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계속 행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두고 10년, 20년 지나면은 이렇게 그 표장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법상 심판 청구하면은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이 다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메뚜기, 등록된 메뚜기가 이때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행사 못하면 뭐 사실 등록된 상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메뚜기 사용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등록받고 연차를 10년마다 갱신하면서 돈만 내지 사실 메뚜기에 대해서는 권리를 못하는 그런 형사가 그런 상황이 됐죠. 전국에서 지금 메뚜기를 사용하고 있고 심결일 시점에 신문에도 수백 건 나오고. 예. 그래서 상표권자는 자신이 비즈니스하고 그렇고 타인들이 사용하면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식당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여기저기 전국에서 자기가 지금 프랜차이즈 안 하고 있더라도 다 전국에서 이렇게 막 상호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좀 경고장도 보내고 권리를 행사해야지 상표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보희 변리사입니다. 네이버에 다운상표로 검색하시면은 저희 다운상표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운상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검색, 무료 상담, 상표 등록 신청, 어디에 글을 남기시거나 1833-8891로 전화를 걸어주시면은 저희 다운상표 전문가 황보희 변리사, 김규화 과장, 이완근 과장이 상표 상담 및 출원, 기타 상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할 것입니다. 저희 다운상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